안녕하십니까?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을 위한 KS 기계제도 규격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의 실기 시험 준비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계 요소와 규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면의 결 기호 구성, 끼워 맞춤 공차, 다양한 종류의 나사, 베어링, 그리고 키와 같은 기계 부품에 대한 상세한 규격들입니다. 이 규격집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표면의 결에 대한 그림 기호 구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는 단일 표면의 결 요구사항, 예를 들어 0.005에서 0.8까지의 RG 6.8을 나타내며 B는 2개 이상의 표면 결 요구사항 중 두 번째 요구사항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C는 선반, 연삭과 같은 제작 방법을, D는 표면의 무늬결 자세를, 그리고 E는 기계 가공 여유를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끼워 맞춤 공차표는 구멍과 축의 공차역 클래스에 따라 헐거운, 중간, 억지 끼워 맞춤을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이어서 IT 공차는 치수와 등급에 따른 허용 오차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상세히 제시합니다. 또한 중심거리의 허용차 역시 등급과 중심거리 구분에 따라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허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삭 가공 부품의 못대기 및 둥글기 값에 대한 정보도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널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널링은 부품의 표면에 미끄럼 방지나 장식 등을 위해 일정한 패턴을 새기는 가공법을 말합니다. 예시로 든 바른줄 M0.5나 빗줄 M0.3은 널링의 종류와 그 패턴의 밀도를 나타내는 규격입니다. 이어서 T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됩니다. T홈은 부품을 고정하거나 안내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홈으로 표준화된 치수와 형태를 가집니다. 이제 나사 규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터 보통 나사입니다. 표에는 나사의 호칭, 피치, 접촉 높이, 골 지름, 바깥 지름, 앞나사와 수나사의 유효 지름, 안지름, 그리고 골 지름 등 주요 치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치수들은 정확한 나사 결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다음은 미터 가는 나사입니다. 보통 나사와 마찬가지로 나사의 호칭, 피치, 접촉 높이, 골 지름, 바깥 지름, 앞나사와 수나사의 유효 지름, 안지름, 그리고 골 지름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는 나사는 보통 나사보다 피치가 작아 정밀한 조정이나 얇은 부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나사 규격입니다. 미터 사다리꼴 나사는 TR10X2, TR10X1.5와 같이 나사의 호칭과 피치로 구분되며 정밀한 운동 전달에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관용 평행 나사는 G18, G14 등으로 호칭되며 파이프나 유체 라인 연결에 사용됩니다. 이 나사들은 누설 방지를 위해 나사산이 평행하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용 테이퍼 나사는 나사산이 축 방향으로 테이퍼져 있어 기밀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수나사는 R112, 앞나사는 RC112와 같이 표시됩니다. 표에는 나사 호칭에 따른 피치, 나사산의 높이, 둥글기, 골 지름, 유효 지름, 안지름 등 상세 치수와 기본 길이 그리고 축선 방향의 허용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격들은 유체 및 가스 배관 등 기밀 유지가 중요한 분야에서 정확한 조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육각 구멍 붙이 볼트입니다. 표에는 M3부터 M16까지 다양한 나사 호칭 지름에 대한 머리부 지름, 머리부 높이, 그리고 목부 지름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육각 구멍 붙이 볼트용 카운터 보어에 대한 KSB 3505 규격은 현재 폐지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완전 나사부 길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사 절단 끝부분의 불완전 나사부 길이는 절삭 나사의 경우, 전조 나사의 경우, 그리고 온나사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에는 나사 피치에 따른 불완전 나사부의 최대 길이가 보통 길이와 짧은 길이로 구분되어 제시됩니다. 이는 나사 가공 시 유효 나사부 길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나사의 틈새에 대한 규격입니다. 표에는 피치에 따른 기준 치수 그리고 최소 및 최대 허용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칭 지름이 3 이하는 H12, 3초과는 H13 공차를 적용합니다. 이 규격은 나사 결합 시 적절한 유격을 확보하여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뾰족 끝 홈부치 멈춤 스크루입니다. 이 스크루는 부품의 위치 고정이나 이동 방지에 사용되며 불완전 나사부 길이는 2p 이하여야 합니다. 표에는 M1.2부터 M12까지 다양한 나사 호칭에 따른 골 지름의 기준 치수, 최소 및 최대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멈춤링 규격입니다. 먼저 C형 멈춤링을 살펴보겠습니다. 축용 멈춤링과 구멍용 멈춤링으로 나뉘며 축 치수에 따라 D1, D2, M, N의 기준 치수와 허용차 그리고 멈춤링 두께의 기준 치수와 허용차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E는 축이나 구멍에 멈춤링을 정확하게 장착하여 부품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어서 E형 멈춤링입니다. E형 멈춤링 역시 축 치수 초과 및 이하 범위에 따라 D1, D2, M, N의 기준 치수와 허용차 그리고 멈춤링 두께의 기준 치수와 허용차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형 멈춤링은 주로 얇은 축이나 좁은 공간에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멈춤링 규격입니다. C형 동심 멈춤링은 축 치수에 따라 구멍 치수 D2, M, N 그리고 멈춤링 두께의 기준 치수와 허용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E는 동심을 유지하며 부품을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생크 규격입니다. 생크는 주로 절삭 공구의 자루 부분을 의미하며 호칭 치수 D와 K, LK의 기준 치수 및 허용차 H12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치수는 공구를 고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행키와 키홈 규격입니다. 키홈의 단면, 치수, 활동형 및 보통형의 B1과 B2의 기준 치수 및 허용차, T1과 T2의 기준 치수 및 허용차 그리고 적용하는 축 지름 D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E는 축과 보스 간의 동력 전달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은 반달키 및 키홈 규격입니다. 표에는 키의 호칭 치수 B 곱하기 D에 따른 B1 및 B2의 기준 치수, 보통형 및 조립형의 허용차 L1, L2, R1 및 D1의 기준 치수와 허용차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뿔축에 적용되는 경우에 A-A 단면도도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형태의 축에 반달키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치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반달키 규격 중 반달키에 적용하는 축 지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에는 키의 호칭 치수에 따라 계열 1, 2, 3으로 구분된 축 지름 범위와 전단 단면적이 밀리미터 제곱 단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열 1은 키에 의해 토크를 전달하는 결합에 사용되며 계열 2는 키에 의해 위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계열 3은 표에 나타난 전단 단면적에서의 키 전단 강도 대응에 사용됩니다. 이 정보는 설계자가 반달키의 종류와 크기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베어링 규격입니다. 먼저 깊은 홈볼 베어링입니다. 68계열, 69계열, 60계열, 64계열, 62계열, 63계열 등 다양한 호칭 번호에 따른 내경디, 외경디, 폭비, 그리고 둥글기 A의 치수가 표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앵귤러볼 베어링입니다. 70계열, 72계열, 73계열, 74계열 등 호칭 번호에 따른 내경디, 외경디, 폭비, 그리고 둥글기 A 및 I의 치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베어링은 기계 부품의 회전을 지지하고 마찰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표에 제시된 치수들은 정확한 설계와 조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원통 롤러 베어링 규격입니다. NU, NJ, NUP, N, NF, 그리고 NN 계열 등 다양한 형태의 원통 롤러 베어링 호칭 번호와 함께 내경디, 외경디, 폭비, 둥글기 A 및 I의 치수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통 구멍과 테이퍼 구멍에 따른 치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축 설계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통 롤러 베어링은 높은 하중을 지지하고 속도에 강하며 특히 레이디얼 하중에 대한 지지 능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규격표는 정확한 베어링 선택과 조립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베어링 규격입니다. 테이퍼 롤러 베어링은 302계열, 320계열, 303계열, 323계열 등 다양한 호칭 번호에 따라 내경디, 외경디, 총 폭T, 폭B, 내륜 폭C, 내륜 및 외륜의 둥글기아, 그리고 아일의 치수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테이퍼 롤러 베어링은 레이디얼 하중과 동시에 큰 스러스트 하중을 지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니들 롤러 베어링입니다. NA49계열과 RNA49계열의 호칭 번호에 따라 내경D 또는 FW, 외경D, 폭 B 또는 C, 그리고 둥글기 A의 치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니들 롤러 베어링은 매우 작은 공간에서 높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 컴팩트한 설계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스러스트 볼 베어링 규격입니다. 평면 자리형 스러스트 볼 베어링은 511계열, 512계열, 513계열, 514계열의 호칭 번호에 따라 내경D, 내륜 지름D, 외경D, 총 높이 H, 그리고 못따기 C의 치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축 방향 하중을 지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어서 평면 자리형 스러스트 볼 베어링 복식입니다. 522계열, 523계열, 524계열의 호칭 번호에 따라 내경D, 내측 내륜 지름D, 외측 내륜 지름D, 외경D, 총 높이 H, 한쪽 궤도륜 높이 H1, 축 지름 못따기 C, 그리고 못따기 C1의 치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복식 베어링은 양방향 축 하중을 지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구름 베어링용 로크너트 와셔입니다. AW0X부터 AW16X까지 다양한 호칭 번호에 따른 D3, M, F1 치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크너트 와셔는 베어링을 축에 고정하거나 베어링의 축 방향 위치를 조정할 때 사용되며 어형과 X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규격들은 베어링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베어링의 끼워 맞춤 규격입니다. 볼 베어링의 내륜 회전 하중 또는 방향 부정 하중에 대한 허용차 등급은 축 지름에 따라 JSO, KO, MO로 구분됩니다. 원통, 테이퍼 롤러 베어링 및 자동 조심 롤러 베어링의 경우도 유사하게 구분됩니다. 내륜 정지 하중의 경우 내륜이 축 위를 쉽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축 지름에 H6 또는 G6 공차를 적용합니다. 하우징 구멍 공차의 경우 외륜 정지 하중은 H7, 외륜 회전 하중은 N7을 적용합니다. 스러스트 베어링은 중심 축 하중에 대해 축 지름 JS6, 내륜 정지 하중 H7, 내륜 회전 하중 또는 방향 부정 하중에는 K7를 적용하며 합성 하중의 경우 200 이하는 K6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 니플 규격입니다. 어형 및 그 형식에 따라 나사의 호칭 지름과 육각의 맞변 거리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격들은 기계 설계 시 베어링의 기능과 수명을 최적화하고 윤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오링 규격입니다. 먼저 원통면 오링입니다. 운동용 오링과 고정용 오링으로 구분되며 오링의 호칭 번호에 따라 D, G에 끼워 맞춤 치수와 최대 악압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링이 장착되는 홈의 치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링 부착 부위의 예리한 모서리를 제거하는 설계 방법입니다. 오링이 손상되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착되는 홈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는 못대기 각도 알파는 15도에서 30도, 길이 L은 0.1b에서 0.15b, 그리고 구석의 둥글기 90.5mm 이상으로 하는 권장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오링의 수명을 연장하고 누설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계속해서 오링 규격입니다. 이번에는 평면용 오링입니다. 외압용과 내압용으로 구분되는 D와 D 치수, 그리고 G, H, I의 치수와 허용차가 상세하게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V는 다양한 압력 환경에서 오링의 기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면용 오링은 주로 플랜지나 커버와 같은 평면 사이에 장착되어 누설을 방지합니다. 표의 각 열은 오링의 호칭 번호에 따른 주요 치수와 허용차를 명확히 보여주어 설계자가 용도에 맞는 오링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오일 실 규격입니다. S, SM, SA, D, DM, DA 계열과 G, GM, GA 계열에 따라 안지름 D, 바깥 지름 D 그리고 폭 B의 치수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일실은 회전하는 축과 하우징 사이에서 윤활유의 누설을 방지하고 외부 이물질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오일실 부착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축 및 하우징 구멍의 못대기와 둥글기는 오일실의 손상을 방지하고 기밀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못대기 각도는 15도에서 30도, 못대기 길이는 0.1b에서 0.15b를 권장하며 구석의 둥글기는 0.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축의 호칭 지름은 오일실에 적합한 지름과 같고 그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KSB 401H8로 합니다. 하우징 구멍 지름의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KSB 401H8로 합니다. 참고로 별표가 붙은 치수는 KSB 406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롤러 체인과 스프로킷 규격입니다. 스프로킷은 호칭 번호에 따라 못대기 폭, 깊이, 반지름, 둥글기, 인하비, 가로, 피치 등 다양한 치수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용 롤러 체인의 롤러, 바깥 지름과 안쪽 나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로킷 기준 치수 계산식도 함께 제공됩니다. 피치원 지름, 바깥 지름, 입뿌리원 지름, 입뿌리 거리, 최대 보스 지름 및 최대 홈 지름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으며 P는 롤러 체인의 피치, D1은 롤러 체인의 롤러 바깥 지름, N은 이수를 나타냅니다. V는 짝수 톱니와 홀수 톱니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이 규격들은 체인 구동 시스템의 정확한 설계와 제작에 필수적입니다. 계속해서 롤러 체인 및 스프로킷 규격입니다. 호칭 번호 25와 35에 대한 스프로킷 치수가 표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표에는 이수엔 피치원 지름 DP, 바깥 지름 2 입뿌리원 지름 DG, 그리고 최대 보스 지름 DH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수들은 롤러 체인과 스프로킷이 정확하게 맞물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설계자는 이 표를 참고하여 각 부품의 정확한 규격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동력 전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V벨트 풀리 규격입니다. M형, 어형, B형 등 V벨트의 형별에 따라 호칭 지름, 풀리홈의 각도, 알파, 그리고 로, K코, EF, RI 등 다양한 치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M형 풀리는 원칙적으로 한 줄만 걸친다는 비고도 있습니다. 이어서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 부품 중 고정 부시입니다. 칼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며 내경 D1, 외경 D 길이 L 그리고 둥글기 R 등 다양한 치수와 허용차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정 라이너, 고정 부시, 삽입 부시에 대한 구멍 지름에 따른 동심도 V값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격들은 지그 설계 시 부품의 정확한 고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삽입 부시 규격입니다. 삽입 부시는 드릴이나 리머를 안내하여 정확한 구멍 가공을 돕는 부품입니다. 표에는 내경 D1, 외경 D 길이 L 그리고 둥글기 R 등 다양한 치수와 허용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드릴용 구멍 지름 D1의 허용차는 KSB 401의 G6, 리머용 구멍 지름 D1의 허용차는 F7로 규정됩니다. 노치형 삽입 부시는 우회 전용과 좌회 전용으로 구분되며 내경 D1,
외경 D 길이 L 그리고 C1, A 등 추가적인 치수와 허용차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동심도는 41번 항목인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 부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 부품 중 고정 라이너입니다. 칼라가 있는 고정 라이너의 D1, D, D2, LH1, H2, R 치수와 허용차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심도 V값은 41번 항목의 고정 부시 부분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시와 멈춤 쇠 또는 멈춤 나사의 중심 거리 및 부착 나사의 가공 치수입니다. D1 초과 및 이하 범위에 따라 D2, D10 허용차, D11, L1 등 상세 치수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규격들은 지그 설계 시 부시를 정확하게 고정하고 부품 간의 정밀한 간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이번에는 분할핀 규격입니다. 분할핀은 주로 너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표에는 호칭 지름에 따른 기준 치수 D 허용차, 그리고 적용하는 볼트의 초과 및 이하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서 예시입니다. 주서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가공 조건이나 재료 처리 방법을 지시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반 공차는 가공부는 KS BISO 2768-M, 주조부는 KS B250-CT12를 적용합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1x45도, 필렛 및 라운드는 R3, 일반 못따기는 0.2x45도로 표기합니다. 부위의 외면은 명록색 도장, 내면은 광명단 도장, 파커라이징 처리, 전체 열 처리는 HRC 503과 같이 재료 처리와 관련된 지시도 포함됩니다. 표면 거칠기는 라값으로 W는 12.5, X는 3.2, Y는 0.8, G는 0.2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서 예시는 과제 도면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센터 구멍에 대한 규격입니다. 센터 구멍은 축 가공의 기준이 되거나 회전 중심을 잡는 데 사용됩니다. 센터 구멍의 종류는 A형, O형, B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못따기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도시 방법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표 A. 1은 추천되는 센터 구멍의 치수를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합니다. 종류에 따른 D 호칭, A형의 D1, O형의 D2와 T, B형의 D3와 T 치수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괄호를 붙여 나타낸 치수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수 T는 아래 표 A. 이를 참조하며 치수 T는 센터 구멍 드릴의 길이에 근거하지만 T보다는 짧으면 안 됩니다. 이 정보는 정확한 기계 부품 가공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속해서 센터 구멍의 표시 방법입니다. 표 1은 센터 구멍의 기호 및 호칭 방법의 간략 도시 방법을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합니다. 최종 부품에 센터 구멍이 필요한 경우, 있어도 되는 경우, 없어야 되는 경우에 따라 그림 기호와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최종 부품에 필요한 경우에는 KS BISO 6411-B 2.58과 같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표기법은 도면을 통한 정확한 의사소통과 부품 생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요목표 예시입니다. 다양한 기어 유형에 대한 요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퍼 기어, 헬리컬 기어, 베벨 기어, 웜과 웜휠, 레크와 피니언, 그리고 체인 및 스프로킷, 레칫 휠 등 각 요소의 치형 모듈, 압력각, 피치원 지름, 이수 다듬질 방법, 점밀도 등 핵심 규격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스퍼 기어의 경우 보통 이치형, 20도 압력각, 호부 절삭 방식으로 가공되며 KS BISO 1328-1 4급 정밀도를 가집니다. 웜과 웜휠은 원주 피치, 리드, 피치 원경, 이수, 줄수 및 방향, 진행각, 모듈, 다듬질 방법 등이 명시됩니다. 이 요목표들은 기계 부품의 설계와 생산에 필요한 상세한 사양을 제공하며 각 부품의 특성과 기능을 정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재료 기호 예시입니다.
KSD 규격에 따라 다양한 기계 재료의 명칭과 해당 기호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주철품, 구상의견 주철품, 탄소강 주강품, 탄소강 단강품, 인청동 주물, 청동 주물, 침탄용 기계구조용 탄소강제, 알루미늄 합금 주물, 탄소 공구강 강제, 기계구조용 탄소강제, 합금 공구강 강제, 화이트 메탈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 니켈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 니켈 크로뮴 강, 크로뮴 강, 스프링용 냉간 아변 강대, 피아노선,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다리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용접 구조용 주강품, 인청동 복밑선 등 광범 위한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예시 이외에도 해당 부품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재료 기호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별표가 붙은 항목들은 현재 KS 규격이 아닌 단체 표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표는 기계 설계 시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고 명시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고 사항입니다. 일부 항목은 KS 규격이 폐지되었거나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계 실무에서 여전히 유용하게 적용되는 데이터이므로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에서는 규격들이 적용됩니다. 해당 항목으로는 20번 생크, 27번 테이퍼 롤러 베어링, 29번 평면 자리형 스러스트 볼 베어링, 30번 평면 자리형 스러스트 볼 베어링 복식, 32번 베어링에 끼워 맞춤 그리고 33번 그리스 니플이 있습니다. 이 점을 숙지하시어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